헌재가 선고를 자꾸 늦추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주민 의원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취재 편의점에 출연한 박 의원은 재판관 중 2명은 선고를 늦추고 싶어하는 느낌이라며 절차 문제를 상당히 꼼꼼히 따지고 있고 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채택해야 하느냐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은 하더라도 저쪽 바람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가능한 선고일을 늦추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즉 4월 중순까지 이거 시간 끌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제가 생각하는 이쪽 정보에 있어 지금까지 거의 다 적중했던 분의 분석들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말경, 그러니까 2월 25일 날 최종 변론이 나고, 최종 변론이 나면서부터 여러 이제 평의 등등을 할 때, 예를 들어 8대0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큰 골가는 변한 적이 거의 없어요. 말씀 들어보면. 일단 8대0은 거의 변한 적이 없다. 그거는 잠깐만요. 거의 뭐 잘 자란 거 예를 들어 부가적인 잠깐만요. 의견. 그거부터 8대0이 변한 적이 있다, 변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아니라고 들었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 윤석열에 대해서 8대0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양쪽 모두? 양쪽이 취재 루트가 다를 텐데 8대0은 변하지 않았다. 네네. 자, 그러면 뭐가 지금 그 고민이랍니까? 2월 25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계속해서 윤의 변호인 네. 플러스 그 언저리에 있는 각종 이제 그렇지. 기득권 법조 단체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예. 시비를 걸잖아요. 시비를 거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절차적인 부분입니다. 두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냐 없냐 외적 형식적 내용을 오케이. 갖고 계속 거는 거예요. 공수처. 이건 예. 뭐 그 부분은 이제 이미 해소가 된 해소가 부분이에요, 돼버렸고. 사실상. 공수처에서 자료를 받은 게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절차적인 걸 걸게 된 게 2월 19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변론이 그렇죠. 마칩니다. 변론을 마칩니다. 네. 그리고 2월 25일 날 윤석열에 대한 변론을 마치는데, 그러다 보니 한덕수 걸 먼저 해라가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이 돼서 왜 한덕수 걸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들 입장에서.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한덕수를 먼저 했을 때 두 분의 이제 그 재판관을 임명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정계선 조원창. 정계선 조한창 그러니까 두 분을 뒤에 임명을 했잖아요. 한덕수를 탄핵하고 나서 최상목이 왔어요. 네. 그리고 최상목이 와가지고 헌재 재판관 2명을 임명했어요. 두 명을 임명을 마흔- 했 이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 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고 최상목도 권한대행인데,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이 보수 쪽에서 많이 쓰는 편이 대대행. 대행. 예, 대행의 대행이란 개념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대통령의 대행일 뿐이에요, 이 사람도. 네. 그런데 이제 논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엮는 게 뭐냐면, 만약에 한덕수가 복귀를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거꾸로 해서 취소를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나가는 게 아니라 무효다. 이렇게 되면 2명을 임명한 것도 무효다. 최상목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 이제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저게 네. 잠깐만요. 정리해보자면 그들이 한덕수 빨리 탄핵 재판도 해라. 네. 순서가 뒤인데도 불구하고 네. 먼저 해라. 그 이유는 한덕수가 살아오면 그러면 그 사이에 최상목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명도 네. 취소돼야 되니까. 네, 네. 취소된다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논쟁을 세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수를 먼저 처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또 하나 논거를 댄 게 변론이 먼저 종결됐거든요. 2월 19일 날 종결이 변론은? 됐으니까. 잠깐만 이해했어. 그럼 네. 두 가지야. 네. 한덕수 먼저 해라. 그 이유는 한덕수가 탄핵이 기각되면 돌아오면 네. 그 이후에 났던 결정들도 무효 아니냐. 네. 그렇게 주장할 것이다. 주장하려고요. 그렇게 하려고 계속 밀어붙였고 12월부터 했어요. 그러다 주장할 보니까 것이다. 이제 3월 초에 헌재 내부에서 그러면 아예 리스크를 다 제거하고 가자. 이게 이제 정영식 주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영식 주심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진보 진영에서 이제 정영식 주심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퀘스천을 갖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흔들린 바가 없습니다. 이분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몰라 끝까지 봐야 돼요. 네, 그건 봐야죠. 당연히 봐야 되는데.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리스크를 좀 이제 해소하자. 그러면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24 헌나 2번부터 5번까지가 어제 네 분이 난 네네. 사건이고요. 6번이 박성재 법무장관, 네. 7번이 조지호입니다. 8번이 윤석열, 네. 9번이 한덕수입니다. 날짜를 보면 12월 19일 날 변론이 이제 한덕수 끝났고 25일 날 윤이 끝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하자는 거예요? 그럼 변론 종결된 걸로만 기준으로 보면 예. 윤석열이 먼저 나와야 되죠. 어제 이제 4개 했잖아요. 예. 이 2개는 아직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예. 박성재와 조지호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순서는 누굽니까? 윤석열. 윤석열이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국회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설령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주요 목적이 아니고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그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두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확하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하는 얘기죠. 네 말이 맞다 치고 정치적 목적이 있다 쳐도 아니 국회가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하는 건 안 돼.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짚자면 물론 헌재 재판관들의 속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뭐 기존의 어떤 전례들을 되짚어서 판단을 해보자면 일종의 이제 김빼기 효과 정도를 기대한 판결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최재 감사원장이나 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나 이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야권 정치인들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탄핵이 명백하고 근데 그 정치적 의도라는 게 무슨 음험한 음모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그렇죠.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아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제동장치를 걸어주는 역할을 위해서도 감사원이나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탄핵은 필요했다. 이렇게 이제 야권에서도 평가하는 거고 이게 이제 실제 인용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선 몇 달이라도 멈춰두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했었던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어느 정도 정치적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한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탄핵소추권 남용이 될 수는 없다. 그거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고 니네는 니네 일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 탄핵 심판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여권 쪽의 말을 하나 들어주는 것 같은 제스처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관들도 어쨌든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있어서는 다 전원일치 인용 의견으로 받아줌으로써 다음에 윤석열에 대해서 전원일치 인용 의견이 나오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사안사안별로 공정하게 보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데 있어서도 이제 중요한 어떤 행보라고 볼 수 있는. 네, 공감합니다. 파면은 확실하지만 시간 끌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헌재는 이들의 헌법, 법률 위반이 일부 인정되거나 의심할 정황은 있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게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윤석열이 연속 탄핵소추를 12.3 비상계엄의 명분 중 하나로 삼은 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치명타로 생각하는 게 이 부분 때문입니다. 또 김건희를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한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고 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만 강조하며 마치 수사를 제대로 한 것처럼 국민을 혼동시키는 발언을 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헌재는 이번 결정과 별도로 하루속히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국가적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가능하면 주말이라도 선고 기일을 발표해 이 혼란을 끝내주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